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주 시작이 약간 삐거덕거리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악재에 대한 반영이 오늘 또 하나 또 다 됐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저점이 과연 어딜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2400 이 선에서의 저점 매수의 지지력은 오늘도 보여줬다라는 것이 하나 시장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락 요인을 보면은요. 미국 시장 지난 주말 쉬었죠. 그리고 반장이 열렸습니다. 반장 오전장만 열렸는데 미국 시장에서 다우 산업지수가 0.45% 상승한 가운데 S&P는 보합이고요. 나스닥 기술주의 나스닥은 0.5%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하락했어요. 이러한 점에서 이거 기술주 부담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 초반 이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기술주들이 대거 약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이 환율단의 문제가 좀 약간 생겼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하락 출발한 데에 따라서 더 하락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중국 코로나 재확산 이슈 이거로 인해서 뉴스 보셨죠? 데모도 심해졌고요. 왜 우리만 월드컵 보니까 마스크 다 안 썼는데 왜 우리만 이러면서 더 데모가 심해졌고요. 시위가 심해졌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도시 봉쇄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뉴스가 계속 나왔다는 것이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상승했고, 그리고 위안화 보시죠. 중국 위안화 상승했고요. 그리고 대만 뉴달러 역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이 1% 가까이 떨어지는 흐름이 좀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악재를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여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실 것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면은요. 이거 중국 증시 때문에 좀 안 좋다며. 그런데 정작 중국 증시는요. 하락 출발 해가지고 2% 넘게 하락했다가 지금 하락폭을 대부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0.75% 하락으로 하락폭을 다이거 줄였고요. 그리고 대만 가건지수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조금은 완화된 흐름, 그리고 가장 이러한 흐름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 홍콩 항생지수인데요. 이 부분 기억하세요. 홍콩 항생지수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홍콩 항생지수 역시 장 초반에 4% 넘게 급락이 나오다가 낙폭을 대부분 줄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글쎄요. 미국 증시 하락 영향 혹은 하락 예측에 따른 1%의 하락을 염두에 둔 매매가 나와서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1.2%의 하락은 미국 증시의 하락을 하더라도 반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증시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21선이 지금 올라오는 흐름 안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면 제가 생각에는요. 당분간은 2400과 2500의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잠깐 여기 수급 동향 보시죠. 오늘 상승 종목 수도 거의 없었어요. 전반적인 하락세였거든요. 그런데 수급 동향 잠깐 보시죠. 외국인 거래소에서 1,700억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 750억, 기관 2,600억, 코스닥에서 1,200억. 여러분들 이거 이만큼 떨어질 만한 액수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물론 매수세가 약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동안 매수 주체였던 외국인이 이거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에서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반대급부로요.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 과거 데이터 보면은요. 지난 금요일 매도했었던 거 오늘 매수하면서 단기로 그냥 단타 치고 다시 들어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4천억 매수, 4천억 매수, 또 오늘 5천억 매수 하면은 전반적으로는 선물 시장에서는 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꺾여서 이때처럼 지난 8월 달부터 일어났었던 이런 하락세, 이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수급 동향이라든가 주변 상황 다 정리해서도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추세 전환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갱신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밤 미국 증시 글쎄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 더군다나 나스닥 선물이 1% 하락한 거 우리나라에서는 반영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내일 우리나라 증시 장 초반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인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심으로 기술주가 미국 시장에서 하락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 선으로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 8만 3천 원까지 하락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이는 듯 2%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1.5% 하락 마감하면서 시가총액 1, 2, 3위가 1.5%, 하이닉스는 2.3% 하락했으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대형주 중형주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이 정도는 떨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내 종목만 2% 떨어졌고 3% 떨어졌고 이렇게 됐을까? 예, 그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이 있고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매물 소화 과정을 한번 겪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와서 완급 조절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오늘 특징주로 볼 수 있는 것이 LG전자입니다. 대형주 단에서도 LG전자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장 초반에는 6%까지 급등했었거든요. 물론 그 앞에 1차 상승이 있었고요.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1차 상승 꽤 컸었죠. 조정이 있었고 21선에서 딱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면서 올라가죠. 이만큼 21선 지지받는 흐름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런 점 앞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라든가 코스닥 지수에서 봤었던 그 모양과 비슷하죠.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로 보시죠. 21선 내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기술적 요건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야, 근데 왜 얘만 올라갔을까? 라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증권가 그리고 약간 토막 뉴스로 찌라시가 나돌았습니다. 소위 찌라시. 또 한 번 해먹는 좀 소위 그렇게 좀 좋아 보인다라기보다는요. 찌라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애플카 또다시 우리나라 신문지상에 나왔고 그리고 기관에서 찌라시로 또 나도네요. 애플카의 전략적 파트너로 LG전자를 비롯한 LG그룹이 부각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도네요. 그것이 또 토막 뉴스 또 신문지상에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흑자 규모가 내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전기차 점차 넓어져 가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런 점에서 전장 부품 쪽에서의 흑자 규모가 내년에 급증할 거다. 이러한 뉴스는 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애플카 관련해서도 제 생각에는 LG전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LG전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수급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끌어올린 원동력이 됐거든요. 기관의 23만 주 정도의 매수. 이거는 긍정적인 요인 충분히 되니까요. LG전자 관련해 가지고는 긍정적인 부분 오늘 노출됐고,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윗꼬리 달고 약간 밀리기는 했지만요.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더 올라갈 여력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가 장 초반에는 강세를 이뤘다가 뭐 마이너스 전환했거나 아니면은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우주 로드맵 선포, 바로 이러한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한 미군 쪽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우주 로드맵 이것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발맞추는 행보가 나왔죠. 그것이 뉴스가 돼서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어요. 대신 시장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하락 전환이 됐지만은 AP위성이라든가 세트랙아이 이 중소형주 단의 흐름, 부품주 이러한 흐름 안에서는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장 초반 강세에서는 좀 밀리기는 했지만은요. 강세 마감했다라는 점, 이것이 특징적이라는 거,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AP 위성이라든가 세트랙아이 내일 당장 위로 따라잡지는 마시죠. 제 판단에는 조정이 좀 나오면서 좀 눌리면은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참 뭐 참여해가지고 매수 관점 괜찮겠지만은요. 전반적으로는 관망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좀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장, 그리고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나는 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좀 처질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의 어느 정도의 하락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내일 미국 시장 어느 정도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요건, 그리고 박스권의 하단부에 놓여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은 지금 뭐 이 상태에서는요, 여유를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왜? 저는 향후 아직 고점은 더 돌파해서 이 위로 더 갈 여유는 아직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운 내세요. 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